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로제타 엑소좀사의 엑소좀 아이솔레이션 키트인 엑솔루트 웨비나 발표를 맡은 자연과학의 유상미라고 합니다. 부득이하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행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웨비나는 약 30분간 진행되는 짧은 웨비나로 간략하게 EV란 무엇인지, 그리고 EV를 분리하는 방법, 그리고 EV의 캐릭터라이제이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본격적으로 엑솔루트 시약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목차의 순서는 아래와 화면과 같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먼저 이제 엑소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소좀이란 모든 세포들이 세포 간의 정보 교환을 위해 세포의 외부 환경으로 분비하는 나노 크기의 베지클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유래한 세포의 상태를 반영하고 있고요. 이 세포 밖 소포체는 표적 세포와 상호작용하면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생리적인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고 질병을 유발하는 병리적인 기능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EV를 이용하여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포들의 커뮤니케이터인 엑소좀은 굉장히 헤테로지니어스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그림과 같이 이런 리피드 바이레이어에 박혀있는 막 단백질, 그리고 내부의 솔루블 프로테인들, DNA, RNA, 엔자임 등 엑소좀은 내부와 외부, 복잡한 구성 성분을 가지고 또한 많은 양의 정보를 한 번에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 성분들을 가지고 EV를 분리하거나 또는 분리된 EV의 특징을 분석하기도 합니다. EV에 대한 연구 분야는 이제 크게 4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 EV 바이오제네시스 또는 모레큘의 트랜스퍼, 또 세 번째로는 카고 딜리버리, 마지막으로는 클리니컬 어플리케이션. 이런 식으로 크게 4가지 연구 분야로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웨비나에 참석하신 연구자분들 대부분은 아마 마지막 분야인 임상적 적용 연구를 많이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러한 포유류의 다양한 체액에서 발견되는 EV를 활용해서 새로운 바이오 마커를 발굴하고 이를 이용해서 질병을 진단하는 연구, EV가 생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특징을 이용해서 치료제나 또는 약물 전달, 이제 백신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연구들을 하실 때는 EV의 순도가 실험 결과의 재현성, 정확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오늘 엑솔루트라는 제품을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바이오마커 디스커버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바이오마커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실험하실 때마다 결과가 다르시거나 또는 예상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의심하셔야 할 부분은 과연 순수한 EV만 분리하여 실험을 진행하셨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분리한 엑소좀에 과연 진짜 엑소좀만 있을지, 다른 컨타미넌트들이 포함된 시료를 가지고 분석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EV를 분리하는 일반적인 방법들인데요. 이제 분리 방법의 원리는 크기, 밀도, 그리고 면역 표현형을 기반으로 분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나타난 A의 경우 사이즈를 기반으로 분리하고 큰 사이즈의 EV가 먼저 수집되고 작은 사이즈의 EV가 나중에 수집되는 이러한 방식으로 EV를 분리하고 있고요.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밀도를 기반으로 분리하게 됩니다. 네, C인 사이즈 익스클루전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경우는 이제 다공성의 매트릭스를 사용해서 크기에 따라 또 분리하기도 하죠. 또 D와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거나 농축을 하실 때 사용하시는 여가 방법이고, 이제 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뮤노피노타입에 따라서 이제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를 이용하여 표적 EV만 캡처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F 같은 경우에는 침전 방법으로 침전제들을 이용해서 EV의 응집을 유도해서 침전시켜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엑소좀을 연구하시는 연구자분들이 가장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울트라 센트리퓨지를 이용하시거나 또는 상용화된 키트들을 사용하여 분리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단계까지 우리가 분리한 엑소좀의 순도와 수율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EV의 펠렛 양이 많아 보이면 아, 농도가 높겠구나, 수율이 높겠구나 추정만 할 수 있을 뿐이죠. 그래서 다음 스텝으로 이제 분리한 EV의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입자를 분석하거나 단백질을 분석하거나 핵산을 분석하는 등 EV의 다양한 구성물질을 이용하여 분석하게 됩니다. 아마 그 중에서도 주로 분리한 EV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아마 입도 분석기를 이용한 분석을 주로 하실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인 연구실에서는 아무래도 웨스턴 블럿으로 엑소존 스페시픽한 마커 단백질을 이용해서 EV의 존재를 확인하게 될 거고요. 더 나아가 만약에 퓨리티를 중요하게 보신다면 뭐 HPLC 또 형태적으로 EV를 확인하고 싶으실 경우 전자현미경 등을 이용해서 EV를 확인하고 분석을 합니다. 또 이 외의 경우에 뭐 나노 사이즈의 EV 분석을 위해서 초고해상도 현미경을 활용하여 분석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앞서 굉장히 좀 짧게 EV의 분리 방법들, 캐릭터라이제이션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 오늘 웨비나에서 소개드리고자 하는 로제타 엑소좀사의 엑소루트 시리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로제타 엑소좀사는 약 한 20여 년간 엑소좀을 연구하신 연구자분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제한성이 있는 데이터,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 이제 고순도, 고수율의 EV 분리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엑소루트라는 제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앞에서도 잠깐 언급드렸던 기존에 잘 알려진 상용화된 키트들, 그리고 이제 초고속 원심 분리기, 둘 다 EV 분리에 유용한 도구들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그러나 그 방법들이 고순도, 고수율의 EV를 분리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뒤에 엑소루트와 비교한 데이터들을 통해 말씀드리겠지만 아래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초고속 원심 분리기와 이제 상용화된 키트로 얻은 EV를 HPLC 분석 결과입니다. 그래서 엑소존뿐만 아니라 죄송합니다. 엑소존뿐만 아니라 엑소존 이외에 다른 컨타미넌트들이 같이 분리됨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과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엑소루트는 어떤 워크플로우 그리고 어떤 원리로 엑소좀을 분리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엑소루트는 동물세포 유래 엑소좀을 타겟으로 개발돼서 판매되는 제품이고요. 그림과 같이 뭐 미디아, 또 유린, 플라즈마, 시럼 이런 샘플 타입을 침전 단계와 스핀 베이스드 사이즈 익스크루전 크로마토그래피를 거치면서 순수한 EV를 분리하게 됩니다. 이 첫 번째인 침전 단계에서 이제 로제타 엑소존만의 특허 기술이 적용됩니다. 일반 타공성 매트릭스를 이용한 침전이 아니라 케타이온을 이용해서 EV만 선택적으로 침전시켜 컴플렉스를 이루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솔루블 컨타미넌트를 먼저 제거가 되고요. 이제 이후에 컬럼을 이용해서 이제 사이즈 익스크루전 크로마토그래피 고순도의 EV를 획득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 단계인 이제 침전 단계를 거치고요. 이렇게 컬럼을 통해서 순수한 EV만을 분리하게 되죠. 이 전 단계를 실험하는 데 사실 걸리는 시간은 샘플 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2시간 이내에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존 초고속 원심 분리기보다는 짧은 시간에 고순도, 고수율의 분리가 이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샘플 타입에 맞는 키트를 판매하고 있고요. 이제는 각 제품의 퍼포먼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이제 BDG 메소드와 비교한 방법이고요. EV 일드가 BDG 대비해서 약 6배 정도 높다라는 것을 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BDG보다 수율이 낮고 순도가 훨씬 떨어질 것이라고 이제 기존 상용화된 키트를 기준으로 생각하실 때는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제 엑솔루트 경우에는 그 수준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BDG 메소드로는 초기 샘플 볼륨을 200ml로 시작했고요. 저희 엑솔루트 키트를 이용해서는 8ml의 볼륨으로 시작했을 때 이러한 프로테오믹스 분석 결과가 굉장히 서로의 데이터들이 유사하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이 엑솔루트 키트의 퓨리티 부분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기타 상용화된 시약들과 비교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동량의 단백질에 포함된 파티클 수의 데이터고요. 그래서 월등히 엑솔루트에서 더 높은 수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웨스턴 블롯 데이터 보시면은 같은 수의 단백질 양에서 CD9 마커로 EV를 확인했을 때 엑솔루트에서만 명확한 밴드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의미는 같은 단백질 양 안에도 들어있는 EV의 수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엑솔루트는 더 높은 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HPLC 데이터는요, 직관적으로 이 키트의 순도를 확인하실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엑솔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엑소좀의 피크만 확인되는 반면에 다른 타사 키트들은 엑소좀뿐만 아니라 다른 컨타미넌트들이 함께 확인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HPLC 데이터들은 이미 아마 타사 제품 자료에서는 확인하실 수가 없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상용화된 키트들에서는 NTA 자료나 아니면 웨스턴 블롯 자료만을 보여주고 있죠. 이 부분들을 노출하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키트의 퓨리티 부분이 지적을 당할 테니까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엑솔루트 유린 제품도 컨디션드 미디어 제품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HPLC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경쟁사인 S사에 대비해서 비교한 HPLC 데이터고요. 저희 엑솔루트 유린을 통해 뽑은 EV 같은 경우에는 이 EV 피크만 나타나는 반면에 타사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컨타미넌트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믹스 분석, 프로테오믹스 분석하실 때 재현성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히트를 찾지 못하시는 경우는 아무래도 퓨리티가 떨어진 EV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으셨던 것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백질 양 대비해서 EV 수가 타사 대비 월등히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플라즈마와 시럼 키트의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플라즈마나 시럼 내 EV를 분리할 때에는 혈액에 이제 리포프로테인을 제거를 먼저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엑솔루트는 이 리포프로테인 제거 컬럼이 별도로 포함되어 있고요. 이들을 90% 이상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타사 키트와 비교 데이터들을 이제 보시게 되시면은 앞으로 A1의 검출이 거의 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실 수 있고 또 주요 컨타미넌트 중인 하나인 IgG도 역시나 타사들과 비교해 봤을 때 검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벌써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샘플 볼륨만큼 이제 솔루션도 스케일업해서 얻은 데이터예요. 그래서 스케일업이 가능한 그런 키트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고요. 사실 샘플 볼륨을 늘리면 늘린 만큼 EV 수율이 늘어난다. 라고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다른 키트로 실험을 해보셨거나 하셨을 때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를 더 많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는 키트가 고순도, 고수율의 EV를 분리하는 능력이 없으면은 가능하지 않는 데이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짧게나마 제가 EV에 대해 말씀드리고 저희 엑솔루트 시리즈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렇게 이상으로 로제타 엑소좀사 엑솔루트 소개를 마치겠고요.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시간은 이제 로제타 엑소좀사의 연구소장님이신 이창진 박사님이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엑소좀 분리 실험을 하시면서 궁금하셨던 점이나 어려웠던 점들이 있으셨으면 편하게 질문해 주시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제타 엑소점의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이창진이고요. 실제 앱솔루트 키트를 개발에 주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의 질문은 크기에 대한 관심이신 것 같고요. 예, 기본적으로 엑소점의 크기는 다이내믹 라이트 스캐터링이라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측정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다른 방식으로 전자현미경으로도 가능하고요. 실제 엑소점에 대한 경험을 해보셨다면 DLS 이미지는 DLS 데이터의 경우는 대부분 이제 일반적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그리면서 맥시멈 넘버 퍼센티지 기반으로 보면 대체적으로는 같은 소스의 세포를 사용하거나 같은 소스의 같은 소스의 어떤 시료를 사용하면 저희 제품을 통해서는 대부분 CV 밸류가 10% 내로 매우 유사한 크기의 결과물들을 내어놓습니다. 단 전자현미경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면은 실제 측정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상당히 헤테로지너스한 크기의 베지클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레인지를 넓게 전자현미경 상으로는 레인지를 넓게 표현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방식이고요. 그리고 기존의 퍼블리케이션 된 데이터들을 특히나 전자현미경 입장에서 보면은 대부분은 주장하고자 하는 사이즈에 맞게끔 크롭해서 자료를 싣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업데이트가 됐지만은 마이세브 미니멈 익스페리멘탈 리ኳ이어먼트에서는 로우 마그네피케이션을 통한 풀 전자현미경 이미지를 최근에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 사이즈가 어떤 특정 픽을 기준으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대체적으로 이해하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DLS 데이터는 디지털라이즈가 돼서 결국 하나의 메이저 파퓰레이션의 크기를 도출해내긴 하지만은 그거 역시도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요. 엑솔루트 키트는 사실 멀티 팩토리얼 아이솔레이션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키트이기 때문에 뒷단의 퓨리피케이션 모드는 사이즈 익스클루전 크로마토그래피가 탑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즈 사실 EV에서도 EV와 유사하게 컨테미네이팅 될 수 있는 좀 큰 사이즈였던 EV가 아닌 파티클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상당히 큰 것들, 뭐 마이크론 사이즈가 이상 되는 것들이죠. 그러한 것들은 사실 사이즈 익스클루전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해서는 걸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EV 레인지에 있는 것들이 최종적으로 고순도로 도출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는 대체적으로 컨시스턴트하게 유사 사이즈를 보여줍니다.
혹시 우유를 이용해서 EV를 분리를 하시겠다 하시면은 어떠한 제품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지라고 분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어, 예, 이 경우는 사실 우유에 존재하는 저 리피드 드랍플릿을 최대한 제거하는 전처리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전처리 과정은 사실 유저가 커스터마이즈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리피드 드랍플릿을 유저가 제거하는 방식을 사용한다면 그 뒷단의 EV 아이솔레이션 메소드는 가장 베이직하게는 그 컨디션 미디어 키트를 사용하시면 무난하게 얻어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근데 아마 그 리피드 드랍플릿을 제거하는 것이 상당히 예, 쉽지 않은 작업일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요. 예, 그 부분은 여전히 아직 필드에서도 잘 풀려지지 않은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컴플렉스 하면 할수록 즉 입자 입장에서요. 리피드 드랍플릿도 사실은 나노 입자, 나노에서 마이크로 입자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엑소점, 즉 익스트라셀룰러 비지클과 사이즈 면에서 상당히 유사하게 오버랩이 되기 때문에 그 밀크 드랍플릿과 실제 EV를 잘 구분해서 선택적으로 제거 또는 모을 수 있는 기술은 여전히 챌린징한 부분이고요. 아직 그 글로벌하게는 기술이 잘 수립되어 있는 기술이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렇게 봤을 때 그 숙제가 해결된다라면은 이외에 그 밀크 드랍플릿이 제거된 우유에서 EV를 제거하는 것은 그렇게 일반적인 방식을 통해서도 손쉽게 얻어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는 구매한 키트 외에 갖추어야 할 실험 장비가 있을까요? 라고 필요한 센트리퓨지의 스펙이 있을까요? 라고 문의해 주셨는데 아마 요거는 저희 엑솔루트 제품의 매뉴얼에도 첫 장에 엄청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요. 꼭 스윙 버켓 로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심 분리기를 대부분의 연구자분들께서는 가지고 계실 텐데 스윙 버켓 로터를 반드시 구비하고 있으셔야지 더 정확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십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을까요, 박사님? 네네네. 뭐 일반적으로 그 연구소라고 한다면 하이스피드 센트리퓨게이션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하이스피드 센트리퓨지가 있으면 훨씬 더 고효율로 얻을 수 있고 그 엑솔루트의 그 첫 단계, 침전 단계에서 침전체로 리커버하는 단계에서는 스피드가 높을수록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하이스피드 센트리퓨지, 울트라 스피드가 아니고요. 하이스피드, 일반적인 뭐 12,000G, 만지 이런 정도 수준의 센트리퓨지가 가능한 장비가 하나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사이즈 익스크루전 크로마토그래피 스핀 베이스로 하기 위한 일반 세포를 배양하면 다 가지고 있는 사이토 센트리퓨지가 있으면은 될 것이고, 기본적으로 사이토 센트리퓨지는 기본적으로 스윙 버켓 포맷이 많기 때문에 사실 어댑터, 즉 펠콘 튜브 15ml나 50ml 펠콘 튜브 어댑터블한 그 어댑터가 잘 구비되어 있는지 정도가 확인이 되면 엑솔루트 키트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100나노미터 이상의 마이크로 베스클도 분리를 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이 엑솔루트 등 또 여타 다른 엑소즘 아이솔레이션 키트 또는 방법은 대부분은 사이즈를 구분해서 분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토탈 익스트라셀룰라 비스크를 아이솔레이션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작거나 큰 것이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제가 추천컨대 다시 추가적인 센트리퓨게이션을 통해서 제법 큰 한 15,000G 정도만 넘어가도 한 200, 300나노미터 수준의 베지클은 침전이 됩니다. 100나노미터 또는 그 이하의 것은 15,000G G포스에서 침전이 거의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울트라 센트리퓨지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센트리퓨갈 포스를 이용해서 크기별로 분해를 할 수도 있고요. 토탈을 분리해 놓고 나서 추가적인 후처리를 하면 사이즈별로 나눌 수도 있고요. 또 그 나누는 방법에는
필터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지금 마켓 어베일러블한 필터들이 0.1 마이크론, 0.05 마이크론, 뭐 0.2 마이크론, 통상적으로 스테릴라이제이션 하는데 사용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시린지 필터들이 나와 있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도 원하는 프랙션을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처리가 필요하다는 것, 특정 사이즈가 관심이 많으시면 그런 후처리를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람 파지티브 균주의 EV를 추출하려고 하신다고 하고요. 컨디션드 미디어 키트로 가능하다고 했는데 배양액 원심 분리 후에 별도 가정 없이 프로토콜 내용으로 진행하면 될지라고 문의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 백테리아의 베지클을 분리하는 사실 저희가 로제타는 그 백테리아 아이솔레이션 키트는 사실 뭐라 그럴까요? 효용성에서 그 키트화 시키는데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키트 개발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로제타는 계속해서 그 내용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 해가고 있고요. 2020년 11월 달 이후로 출시된 엑솔루트 키트는 백테리아 컨디션 미디어까지 적용이 가능한 그 칵테일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을 따르면 백테리아의 경우도 정제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질문의 요는 그람 파지티브 균주 EV를 추출하려고 하시는데 그 셀이 없는 컨디션 미디어를 확보하신 후 거기에 엑솔루트 컨디션드 미디어를 기본적으로 사용해서 그 프로토콜 따르시면 얻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하나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백테리아의 경우는 그것이 분비하는 베지클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머멀리안의 그것보다 작아요. 그래서 사이즈 익스클루전, 스핀 베이스드 사이즈 익스클루전 크로마토그래피, 즉 세컨 모드가 아마 그 일드맨에서 조금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작기 때문에. 그래서 만일에 백테리아를 꼭 키트를 사용해서 백테리아 EV를 분리하신다고 한다면 스핀 컬럼을 써보는 것과 또는 침전 후 다시 리솔루블라이제이션 시키거든요. 그 이후에 그 리솔루블라이제이션 시킨 것을 다이알리시스를 통해서 그 리솔루블라이제이션 용액을 제거하는 방식을 통하면 백테리아 EV를 거의 높은 수율로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이알리시스는 일반적인 랩 프로토콜을 잘 따르시면 되는데 여기서 참고로 한 100kilo 달톤 몰레큘러 컷오프의 다이알리시스 백을 사용하시면 엑소좀 박테리아 유래 EV의 손실 없이 그 클린업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컬럼을 사용하는 것은 백테리아가 분비하는 EV의 크기와 관계가 있는데 유독 작은 EV들을 분비하는 백테리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 적용 수율이 많이 낮거나 한 경우는 바로 컬럼을 쓰지 말고 다이알리시스, 100kilo 달톤 몰레큘러 웨이트 컷오프로 다이알리시스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이제 로제타 엑소좀사의 엑솔루트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자연과학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